지은호가 카페 문을 여는 순간 두 사내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다가와 지강호 어디 있어? 2천만 원 내놔. 라고 소리치자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동생 지강호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사채업자들의 거친 목소리와 살벌한 눈빛에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어요. 지은호는 지강호가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직감했어요. 강호가 사채를 썼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호의 머릿속은 분노와 걱정으로 뒤엉켰습니다. 무슨 일이죠?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는데요. 사채업자 하나가 너희 동생이 2천만 원 빌려놓고 안 갚아. 너라도 책임져. 라고 윽박지르더라고요. 그때 창고 한쪽에서 이지혁이 나타났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와 사업 때문에 창고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자 바로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지혁은 대학 시절 지은호가 신입생 여학생을 괴롭히던 남학생을 단번에 제압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단호했던 지은호의 모습이 다시 떠오르면서 우선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은호는 겁먹은 척하다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사채업자 중 한 명이 행패를 부리자 그를 향해 재빠르게 발로 차 제압했어요. 사채업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지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다시 우리 건드리면 가만 안 둬라고 쏘아붙였어요. 지은호의 내면은 복잡했어요. 동생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또다시 지강호의 실수에 휘말린 데 대한 분노가 뒤섞였거든요. 또 다른 사채업자가 지은호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순간 이지혁은 촬영한 동영상 폰으로 위협하여 사채업자들은 당황하며 돈 안 갚으면 끝장이다. 라고 경고만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면서도 지은호의 단호함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걱정이 밀려왔어요. 2천만 원이라니 은호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은호의 마음은 무겁고 힘겨웠어요. 화장실로 황급히 들어가니 울음이 마구 솟구쳐 올랐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만 동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지은호는 그날 밤 지강호를 집으로 불러냈어요. 지강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누나 미안해. 코인 투자로 다 날렸어라고 울먹이며 털어놓았어요. 지은호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눈앞에 눈물 흘리는 동생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강호야, 왜 또 이런 짓을 했어? 지강호의 내면 갈등도 깊었어요. 누나에게 늘 의지하면서도 자격지심 때문에 혼자 해결하려다 망친 거였거든요. 지강호는 다신 안 그럴게. 약속해라고 다짐했지만 지은호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결국 지은호는 눈물을 머금고 통장을 확인했어요. 카페 운영과 인테리어 일을 하며 모은 돈이 있었지만 2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었어요. 지은호는 이 돈을 쓰면 내 꿈은 또 멀어져라며 내면에서 갈등했지만 가족을 위해 결심했어요. 지은호는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해 돈을 갚으러 갔어요. 사채업자들은 비웃으며 역시 누나가 책임지는군 했지만 지은호 다시는 돈 빌려줄 생각도 말고 앞으론 갚을 생각도 없다며 당차게 말하며 담담히 돈을 건네고 나왔어요. 그 순간 지은호의 마음은 텅 비어버린 듯했어요. 내 화려한 날들은 언제 올까? 강호 때문에 또 희생해야 하나? 지은호가 사채업자들을 단호히 제압하고 2천만 원의 빚을 갚은 후 그녀의 마음은 텅 빈 듯했어요.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는데요. 내 꿈은 또 멀어졌어. 강호 때문에 내가 또 희생해야 하나? 지은호의 내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켰어요. 그녀는 동생 지강호를 사랑했지만 반복되는 실수에 지쳤어요.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지은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편 지은호는 창고에서 일하다 이지혁의 컵라면 냄새가 신경 쓰였어요. 이지혁은 돈을 아끼려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선배, 식대도 나오는데 왜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라고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이지혁의 가방 한 짝 메고 걸어오는 모습이 대학 시절 풋풋했던 그대로라 눈에 밟혔어요. 지은호는 내면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미워 죽겠는데 왜 자꾸 신경 쓰이지? 파혼당한 후로 더 안 되어 보이네. 그런데 지은호는 이지혁이 버스를 새치기에 먼저 타는 걸 보며 선배,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툴툴대더라고요. 이지혁은 며칠째 창고에서 쭈그려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니 식장에서 홀로 서 있던 이지혁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왜 이렇게 안 돼 보이지? 지은호는 카페에 있는 게 불편하고 싫어져 다른 카페로 피신했는데요. 우연히 박성재를 만났어요. 박성재는 은호 후배, 여기서 뭐해? 라고 웃으며 다가왔어요. 지은호는 박성재에게 털어놓았어요. 본부장님, 이지혁 선배가 자꾸 신경 쓰여요. 컵라면 먹는 거 보면서 불편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말을 듣고 내심 기뻐했어요. 은호가 나한테 이렇게 털어놓다니 가까워지는 기회야. 박성재는 지은호를 위해 카페 말고 사무실 차릴 수 있게 투자할게라고 제안했는데요. 지은호는 고마워했지만 박성재는 곧 이지혁에게 찾아갔어요.
지혁아, 은호 불편해하잖아. 꼭 거기 있어야 해. 박성재가 따지자 이지혁은 듣는 척도 안 했어요. 이지혁의 내면 갈등이 커졌습니다. 성재가 왜 은호 일에 나서? 게다가 은호가 성재한테 속풀이 갔어? 이지혁은 불만을 터뜨리며 지은호 제주도 좋네. 나한테 불평하다 성재한테 가서. 라고 말실수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지혁은 바로 후회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지? 은호가 상처받을 텐데.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내면에서 변화가 일었어요. 예전엔 내가 선배를 선망했는데 이제 뭐야 선배가 나를 관찰하나. 관계가 재편성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지은호가 저렇게 똑똑했었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지혁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이 지점이 이지혁의 심리적 클라이맥스로 여겨지네요. 며칠 뒤 버스에서 지은호가 넘어질 뻔한 순간 이지혁이 재빨리 잡아주었어요. 은호야 괜찮아? 이지혁이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지은호는 당황하며 고마워요. 선배라고 대답했어요. 말다툼 후 뾰로통했던 두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앙금을 풀기 시작했어요. 지은호는 선배가 구해주니 설렌다라고 느꼈지만 여지를 남기며 아니 그냥 고마운 거야라고 부정했어요. 한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지은호가 상철의 실루엣을 보고 따라갔어요. 사실 상철은 잡부일을 하러 온 거였는데요. 지은호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놀라 물었어요. 상철은 일 때문에 왔어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호는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에 왠지 모르게 끌려 상철에게 웃으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꺼내더라고요. 한편 고성이는 지은호가 마음에 들어하는 오브제를 사주며 가격은 부담스러워하지 마. 선물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그 친절에 감사했지만 곧 고성이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지은호가 뺑소니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약자를 도우려 하자 고성이는 내가 저런 한심한 애를 낳았어? 라고 조소하더라고요. 이어진 전개에서는 지강호가 행정센터 문서를 훑어보다 자신의 이름 아래 입양하라는 단어를 발견한 순간 지강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비밀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강호는 그 문서를 보며 손이 떨렸는데요. 누나가 입양하라고? 그럼 우리 가족은 뭐야? 지강호의 내면은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최근 코인 실패로 누나 지은호에게 큰 빚을 졌는데 이 사실이 더 큰 부담이 되었어요. 지강호는 문서를 다시 확인하며 엄마가 왜 숨겼을까? 라고 고민했지만 아직 지은호에게 말할 용기가 안 났어요. 이 심리적 클라이맥스에서 지강호는 집으로 돌아가며 여지를 남겼어요. 한편 고성희의 비밀스러운 눈빛과 박진석의 차가운 경고가 교차하며 권력 다툼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지강호의 다짐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출생의 비밀. 이 모든 갈등이 얽히며 지은호의 화려한 날들은 어떤 전개를 맞을까? 다음 회에서 펼쳐질 사랑과 배신의 폭풍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